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이미 미군의 한반도 핵전쟁은 실행 단계에, 그러니까 미국 MD는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싸나운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이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페이크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 사드는 이제 우리 다 아다시피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의 한 단위로 포대 하나쯤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이 미국 미사일 디펜스 체제의 한 단위이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MD 체제에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MD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군사적 대치를 해야만 할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를 포대 하나 정도, 요격 미사일 부대 하나 정도를 한국에 두는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결을 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우리나라 이 군부는 기본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기가 모두 미국의 무기고 60년 동안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뭐 엄청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문제를 군인들에게만 맡겨두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뜻대로 사드가 한국에 바로 배치되어 버릴 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매우 진지한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바로 그 논란이다, 고민이다. 이런 뜻에서 논란이 될 걸로 기대도 하고 예측도 했던 거죠.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미국 나름대로는 매우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써야 하는 군사비를 1조 달러 정도로 잡고 있어요. 또 미군이 약 15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북한의 침공은 막되 그런 비용과 그런 생명의 희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핵전쟁인 거죠. 미군이 전방에 있는 전투부대를 모두 빼가지고 평택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유사시에는 배를 타고 한반도를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반도를 포기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여기는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군이 함부로 포기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이 전략의 일환인 거죠. 이미 미군의 이 한반도 핵전쟁은 실행 단계에 한참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데뷔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핵소설로, 그리고 그게 이제 핵소설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다 뭉뚱그려진 소설이거든요. 나의 어떤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을 그동안 내가 소설을 통해서 몇 번 썼는데, 이것이 미국 CIA에서도 이것은 우리 모든 CIA 직원들이 다 읽어봐라 하는 정도로 추천이 됐고, CIA 홈페이지에도 나와 내 작품들이 소개가 돼서 읽어봐라 할 정도로 그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반도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도 상당히 저에게 많이 찾아오고, CIA가 이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유명 대학 스탠퍼드라든지 이제 이런데 연구원이나 또는 뉴욕의 이제 일간 신문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청취를 많이 하고 가죠. 그게 또 그들에게 반영도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친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교역이거든요. 우리가 600억 달러 이상 중국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중국을 적대시한다라는 것은 매우 나쁜 안보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군인들은 그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보지를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 사람을 거꾸로 돌려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수 쪽의 한미일 동맹을 신봉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한 시각도 있어요. 하나는 이 중국하고 너무 친하다. 또 하나는 일본을 너무 싫어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큰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언론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사드로 굉장히 압박을 가해야 된다, 또 실제 가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그 순간 전쟁이 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사드를 방어무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리죠. 중국이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ICBM인데, 그것을 여기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사드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가, 감시함으로써 그게 꼼짝 못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공격인 거거든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만약에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된다 하면은 제1 군사적 타격 목표가 무조건 한국에 있는 사드 포대가 되는 거죠. 미래의 전쟁은, 미래라는 게 뭐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이 전투기 전쟁이 아니고 미사일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라는 거는 굉장히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당은 이게 지금 김무성이 가장 세가 좋은데 왜 김무성을 후보로 넣지 않고 김문수와 윤상현을 넣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박원순이 야당 후보가 됐을 때에 박원순이 가장 깨기 좋은, 가장 이기기 좋은 후보들이 이 김무성이나 정몽준이나 이런 스타일의 후보들이에요. 여당에서는 이 김문수 같은 상징성이 있는 사람, 여당이지만 늘 이 어려운 사람 편에서 싸워왔고, 그리고 강력한 이 청렴이라든지 이 반부패의
이 이미지가 있는 김문수가 오히려 박원순하고 좋은 한판 승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럼 또 윤상현은 왜 넣었느냐? 박근혜는 다른 대통령하고는 달리 노무현이나 이명박은 비교적 점잖은 대통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오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화는 나지만 속으로 애를 끓이면서 이제 점잖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싸나운 사람이에요. 여자지만 다른 대통령들을 압도하는 그런 이 공격력과 이 스스로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 가가지고 여당이 아주 마음에 안 들게 박근혜를 마구 과거 이명박이나 노무현 레임덕 때처럼 취급을 하면은 박근혜는 그걸 견디지를 않아요. 그러면 박근혜에게는 어쨌든 엄청난 자산이 있거든요. 이 보수층과 노인층과 경상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박근혜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이 세대 교체, 이런 낡은 정치로는 누가 해도 안 된다. 이제는 확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하고 젊은 후보를 뽑는다면은, 윤상현이 지난번 사무총장 때 짧은 세월이었지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혁신 장렬이라든지 선거 치르는 방식이라든지 유명인들만 불러서 당의 권력 서열 높은 자들만 불러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 지역에 맞는 맞춤형 후보를 내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이런 것하고 박근혜의 기본 자산하고 합쳐지면은 여당의 경선에서 김무성이 됐든 김문수가 됐든 그걸 함부로 볼 수는 절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훨씬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을 넣었던 거죠. 김정은이 지금 이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페이크죠. 실제가 아닙니다. 이 김일성, 그 막강한 김일성도 항상 군을 앞세웠고요. 김정일도 항상 군을 앞세우고 군을 대접을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선군 정치가 그거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 가지고 경력부터 권력 기반까지 너무나 일천한 김정은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거는 그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 겉으로 신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역학 구도가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은 장성택을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군부의 압력에 의해서 장성택을 끝까지 보호하다가는 자기도 결단이 난다는 위협을 느끼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계속 그 위험에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